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의 대전환계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길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모색해보는 조합 칼럼입니다.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가 천안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의 천안문 물루에 올라서 조만간 대만 통일전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대서방사회,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그 선전포고와 같은 말을 내뱉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동향 파악을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시진핑은 그 천안문 물루에 올라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시진핑이 있고 아래 대형 그 사진, 목택동 사진이 있어요. 목택동, 마오쩌둥이라고 그래요. 마오쩌둥. 그런데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딱 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마오쩌둥의 그 옷차림과 그 시진핑 옷차림 완전히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마오쩌둥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연출을 했다고 하는 거죠. 중국 인민들에게 그렇게 그 동일시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암시를 이제는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오쩌둥이 자신의 1인 황제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독재 체제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도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2022년에 그 3연임을 하는 조치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황제 자리에 오르겠다, 확실하게. 그래서 3년임을 넘어서 종신 독재라고 그러죠. 종신 독재 체제 이렇게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날, 그러니까 7월 1일 이날 그 중화 패권을 세상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5천년 역사에서 그 찬란한 역사의 그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 현재에 그것을 미국을 제치고 지 완으로 올라서겠다, 그런 중화 패권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는 두 개의 100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개의 100년. 그러니까 두 개의 100년이라는 게 뭐냐면은 1921년에 그 공산당 창당을 했어요. 그 창당을 상하이에서 했는데, 상하이에서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월 1일 날 한 걸로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날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만든 거죠. 기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2021년이니까 10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의 100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1949년 10월 1일이 그 중공, 그러니까 중국 그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중공이라는 나라가 이날 건국됐단 말이에요. 건국. 그러니까 2049년이 또 100년이 되는 거죠. 100년. 그러니까 7월 1일날 100년 행사를 했으니까 2049년 때에 지 완으로 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치고 뭐 세계를 한번 먹어보겠다, 그런 거를 중화민족주의, 중화패권주의를 세계에 이제 선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안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외세기부 두파현루라고 해가지고, 외세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를 아주 빠개버려가지고 박살내가지고 아주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겠다, 아주 이런 이런 아주 노골적인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했냐면은, 중국 인민이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중국 인민은 어떤 외세의 괴롭힘이나 압박, 나아가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망상을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10석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 올린 강철의 만리장성 벽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바로 서양 세력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죠. 사실은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연설에서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얘기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중국이 지금 G2잖아요. G2인데 이런 정도의 그 강도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각오가 돼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 상황 자체가 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19세기에 그 서양 그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온갖 치욕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편 전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놈들이 아편을 팔아서 자신들이 이제 영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중국에 있는 도자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비단 같은 거를 사서 영국에서 가져갈 때 이 무역의 그 적자를 자꾸 보게 되니까, 영국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예 아편을 갖다가 저 인도 쪽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중국 쪽에다가 파는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엄연히 영국이 잘못한 짓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을 막는 조치를 하다가 아편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피눈물이 날 일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서양 세력에 의해서 거의 또 일본은 거기다 꼽살이 껴가지고 중국 땅덩어리 나눠먹고 나중에는 대만까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사실 대만이라는 데가 일본의 50년 통치를 겪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식민지로.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피눈물 나는 시절을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러한 걸로 또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 사실은 시진핑은 또 중국 인민들은 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서양 세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중국이 갈기갈기 찢긴다. 그럼 뭐야? 중국이 해체된다. 이런 어떤 굉장히 강한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을 위시한 서양 패권 세력에 중국이 다시 갈기갈기 찢긴다. 해체한다. 해체된다. 스스로 해체하는 게 해체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국이 위기를 가질만 합니다. 자, 인지상정으로 이거는 이해할 만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에. 자, 그래서 시진핑이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신이 그 동양 문명의 어떤 주도자로서 청나라 말기에 그런 서양 세력에 들어와서 그렇게 당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제국주의 국가로서 세계를 어떤 동양에 앉아서 나름대로 그 경영을 했잖아요. 제국을 경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양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자신들 나름대로는 한 5,000년 역사에서 엄청난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신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중화 패권,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중국에 이제 가보면 알지만은 중국은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게 중국에 있고 중국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세계 최고다 이런 게.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은 그 노숙자, 중국에서 어떤 노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이상하게 자신들이 최고라는 자기 망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계속 교육으로 부추겨요. 이게 중화민족주의라고 하는 거죠. 중화민족주의고 중화패권주의. 그래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왜? 자신들이 최고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눌려있는 상태지만은 자신들이 최고니까 다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존재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서양, 미국을 유시한 서양 세력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그 눌려왔던 거는 울분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심정은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죠.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이때 연설의 이제 핵심들을 이제 여기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당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거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과 국가는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공산당원이 지금 한 9,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억이라고 자신들이 얘기하니까 14억 중에서 9,500만 명 정도가 지금 공산당원 정도, 공산당원이다. 그래서 공산당이 국가다, 곧 국가다, 그러고 시진핑이 곧 당이다, 이렇게는. 더 나아가서 시진핑이 곧 당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3년임을 추진을 한다. 그래서 시진핑 황제 등극.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시진핑이 내년에 3년임을 당연히 추진하고 종신체제가 돼야 돼. 종신체제.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은 그동안의 그 진시황제 이후로 그 봉건제를 폐지를 하고 그때 9년제로 바꾸면서 그리고 한나라 황고조 유방이 그 소화의 그것을 그 재상이 소화가 그 진나라의 제도를 다 흡수를 해가지고 그대로 9년제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중앙집권 체제로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황제 관료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관료주의를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황제고 관료를 공급하는 그 주층은 공산당이 된다고 하는 거죠. 공산당원들이 관료를 공급하는 하나의 그 바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백성이 있다 이런 구조로 딱 간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체제죠. 이것이 권위주의적인 완전히 그런 체제. 그러니까 중국이 이것이 그 원래 이렇게 그 과거부터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공산주의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의 틀 자체가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진핑이 그동안에 목택동 이후에 등소평 등장해가지고 등소평이 집단지도 체제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유지를 해왔던 그런 나름대로 그 집단지도 체제는 뭐 고대 로마 제국의 원로원과 같은 시스템인데 나름대로 각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서로 돌아가면서 어떤 권력을 잡는 이런 체제를 무너뜨리고
집단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진핑 1인 개인 독재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 공산당을 바로 시진핑 1인 독재 권력을 보좌하는 일종의 그것을 공산당 좀비, 공산당이 시진핑의 좀비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국에 지금 망명해 있는 원래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 전직 교수 차이샤라는 분이 미국에 망명을 해 있는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은 마피아 두목 같고 공산당은 정치적 좀비가 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하고 딱 같은 상태에 지금 이게 이분의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시진핑 주석은 마피아 두목 같고 공산당은 정치적 좀비가 됐다. 그러니까 집단지도 체제를 해체해버리고 자기의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 홀로 독재를 하겠다는 거, 황제가 되겠다는 거죠. 정신체제로. 그렇죠. 세계 G2 중에 하나가 중국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공산당 독재 체제이면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의 100년,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100년, 그러니까 이번 2021년엔 자신들이 샤오캉 사회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샤오캉 사회가 된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날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샤오캉 사회가 아니야, 중국이 지금. 근데 자기가 집권을 해서 지난 10년 동안 샤오캉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업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0년 달성을, 첫 번째 100년 2021년 이번 7월 1일 날 그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서 자기가 이 공산당 그 주석 당서기를 맡아서 샤오캉 사회를 주도를 했고 만들었다, 완성했다, 자기 업적을 얘기하면서 2049년이 중국 건국 100년이니까 그때 G1으로 일어서겠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대1로 실크로드, 그렇죠? 현대판 실크로드, 전 세계를 그건 뭐예요? 중화 패권주의 아래에 놓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1대1로라고 하는 건요. 1대1로는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을 한다는 그 목표인데, 그것은 그 실크로드 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화 패권주의의 어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화 패권주의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대1로와 바로 위안화 기축통화 전략이 사실은 중화 패권주의의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중화 패권주의를 가겠다. 그래서 미국을 몰아내고 자기가 세계 기축통화를 구축을 해서 달러를 밀어내고 자신이 중국이 한번 세계를 지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중화 패권을 이번에 선포를 한 거죠. 아예 그냥 그동안은 이것이 이제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국몽, 그러니까 중국의 꿈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중국몽이라는 건, 몽이라는 건 꿈이란 뜻이야. 꿈몽자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환상이죠, 망상이죠. 우리가 볼 때는 망상인데 이런 망상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시진핑도 망상에 빠져 있지만은 중국인들 전체가 지금 망상에 빠져 있다. 망상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망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네. 자신의 진정한 실력이나 현실적인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떤 오버페이스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버페이스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버페이스를 하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중국은 망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국몽을 내세워가지고 한번 지금 터트려야지 중국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모순, 취약점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노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시진핑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중국인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세계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게 얼마나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겠냐 이거예요. 자신들의 그 야망과 꿈과 그 망상을 허황된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그렇게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중국은 또 하는 얘기가 홍콩 마카오에 대한 보안법 실시 1년 했죠. 그래서 홍콩의 모든 민주화 운동을 다 짓밟았어요. 그 뭐냐면 일국 양제를 폐지를 시킨 거예요. 사실 원래 중국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일국 양제를 해서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반환을 받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를 시키는 게 원래 그런 정책을 했었는데 이걸 완전히 폐지를 하고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를 홍콩도 완전히 실현을 함으로써 그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산당 지배를 더 강화시키면서 하는 거니까 일국 양제 체제를 없애버리고 지금은 모조리 다 공산당 그 독재 체제로 다 운영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뭐 마인 같은 사람이 뭐 좀 알리바바 그 마인도 뭐 어때 마음에 안 들면 뭐가지 쳐버리고 그 회사 자체를 아예 그냥 그 국유화 시켜버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을 지금 국유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을 중심한 서양 세력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만 안 놔두겠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자들은 가만 안 놔두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군사 강국이 되겠다네. 군사 강국. 그래서 지금 중국에 보면은 지금 엄청난 그 뭐라 그래 국방비 국방 투자가 엄청납니다. 지금 중국. 지금 중국이 그 선박 생산에는 따지면은 뭐 기술적으로는 낮지만은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조선소에서 지금 그 항공모함도 막 만들고 구축함 뭐 각종 그 함선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그 미국보다 그 뭐야 이 해군력은 우세합니다. 원래 미국의 해군력이 최강이잖아요, 세계. 그런데 그 전함 숫자만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보다 더 많아요. 잠수함, 각종 배. 근데 항공모함은 좁졌지만 하지만 항공모함을 지금 10만 톤짜리도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몇 개씩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스텔스 전투기도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 곳곳에다가 그 스텔스 전투기 그 한마디로 그 단위가 있는데 그 운영하는 단위들을 각 군구 5개 군구가 있는데 다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대씩 막 이런 식으로 딱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군사력 강화에 엄청난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사력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군사력 강화.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거 전쟁을 한판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지배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게 이제는 5번째는 대만 통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대만은 시진핑 마음이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북한은 우리 땅인데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다 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잖아요. 원래 우리가 우리 땅인데. 그러니까 대만도 원래는 중국 땅이죠. 원래 그게 청나라 때 그게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을 통일을 그러니까 대만 땅이니까 그렇게 원래 인정을 받았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라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 서양 세력이 중국이 웬만하게 그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질 않고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니까 이거 너무 오냐 뭐 양양 자꾸 해주니까 자꾸 중국이 자꾸 욕심을 너무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대만을 중국이 흡수를 못하게 하면서 지금 이 홍콩에 지금 대하는 자세를 보고 홍콩을 국가보안법으로 완전히 하면서 그 통제를 해버리니까 지금 서양의 미국을 유시한 서양 입장에서는 이대로 놔두다가는 중국이
한마디로 미국도 누르고 세계 패권을 장악해서 제멋대로 할 것 같다. 그런 어떤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통일을 못하게 지금 막는 건데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통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은 그 황제 그 체면이 깎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체면으로 간다면 내 체면 좀 봐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체면 좀 봐줘서서.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됐어. 내 체면이 깎였어. 젊은 능력도 없는 놈이 체면 얘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얼굴이 깎일 수 없단 말이야. 시진핑 입장에서는. 뭔가 대만을 통일은 못해도 통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그러니까 대만은 못 먹더라도 대만 주변에 있는 섬 몇 개는 먹어야 된다. 어떤 그런 전쟁 같은 거는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아니면은 전면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근데 뭐 전면전으로 들어가면은 양안 전쟁만 하겠습니까? 이 전쟁 자체가 양안 전쟁만 일어나겠습니까? 미국이 대만을 지원을, 미국과 서양 세력이 대만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한국도 반드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남한에 주둔하고 있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쪽에 있는 미군 전력을 이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또는 미군 전력과 만약 한국이 강력한 동맹체제, 남한이 강력한 동맹체제가 돼 있다면은 먼저 한국을, 북한을 이용해서 발을 묶어 놓는 어떤 조치라도 해서 여기다 묶어 놔야지 자신들이 이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쪽에도 주일미군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어떤 조치를 해놓고 여기 대만을 먹는 전쟁을 본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하고도 싸우고 있고 지금 신강 티베트 독립 세력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이 지금 적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조치들을 해놓고 대만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사일 전력으로는 세계 2, 3위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놔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본은 해군력만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위협이 못 돼. 당장 거기는 공격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세계 최강, 거의 세계 2위 육군 전력에다가 그 미사일 전력이 엄청나다고요,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여기다 묶어놔야 되니까 북한을 이용을 해서 묶어놓든지 뭔가 조치라고 여기다 전쟁을 벌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도 이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방력을 엄청난 지금 자금력과 그런 걸 투입을 해서 지금 국방력을 강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군사력으로 6위에 올랐는데 빠른 속도로 뭐 한 5위, 4위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도의 기술들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그 군사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 이번에 하는 이 행사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은 이 젊은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한테 충성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을 10대, 20대 남녀 공산당원들을 수천 명 젊은 당원들을 모아놓고 시진핑에게 충성맹세를 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거는 마치 마오쩌둥이 예전에 자기 홍위병을 만들어가지고 홍위병으로 자기 친위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거 똑같은 지금 아마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시진핑한테 완전히 세뇌돼 있다 이렇게지. 그러니까 시진핑을 옹호하는, 시진핑을 호위하는 호위대야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제정신들이 아니다. 한마디로 미쳤다는 얘기. 예전에 홍위병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부모들이 목택동 반대하잖아요. 그럼 가서 죽창으로 찔러 죽여요. 아니면은 집안에 있으면 막 그냥 끌어내가지고 막 몽둥이로 치고, 아들이
딸이 자기 엄마 아버지를 발로 때리고 차고 자비판하라고, 그게 홍위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홍위병들을 같은 사람들을 중국 젊은이들을 지금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다고 하네. 이번에 그 행사에서 중국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충성맹세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는 그 시진핑이 이제는 종신 주석 당석이, 그러니까 황제가 되겠다. 그걸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는 본격화하기 위한 친위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